4분기 부스터샷 접종에 화이자를 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모더나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7일 발표한 4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이날 발표된 추가 접종 대상자는 화이자 백신을 기본으로 접종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스트샷에 화이자 이외 모더나도 접종이 이루어지는 질문에는 모더나 백신을 활용한 추가 접종은 접종 용량이나 접종 간격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외 사례 또는 제약사의 어떤 임상시험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약간 의료진 종사자 부분으로 해서 부스트샷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네, 화이자가 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신약 개발 삐끗하면 CDMO 진출 선언, 과연 장밋빛일까 하는 기사 부분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회사로 헬릭스미스, 그리고 강스템 바이오텍,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에 실패한 헬릭스미스, 강스텍 바이오텍 등 바이오 업체들이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CDMO 수요 증가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난항을 겪고 있는 신약 개발 외에 신사업을 캐시카우로 키워내겠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따졌을 때 장밋빛 전망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헬릭스미스, 강스텝 바이오텍,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의 난항을 겪자 신사업인 CDMO의 진출을 선언했죠. CDMO는 위탁 개발과 위탁 생산을 포괄한 개념입니다. 특정 의약품의 개발,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헬릭스미스는 최근 강서구 본산에 CDMO 생산 시설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당뇨병성 신경병정 치료제 엔젠시스의 미국 임상 3상에 실패를 해서 지난해 말 CDMO에 진출 선언을 했습니다. 이 회사도 강스템 바이오텍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이 회사도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AD 주의 국내 임상 3상에 실패를 했고요. 헬릭스미스 미국 임상 3상 실패, 강스템 바이오텍 국내 임상 3상 실패. 두 회사에 앞서 코롱 생명과학은 바이오약품 제조 부분을 물적 분할한 코롱 바이오텍으로 CMO 사업에 진출했다. 회사는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가 허가 취소되는 악재를 겪었죠. 좀 말이 많았죠. 이후 인보사 생산기지였던 충주 공장의 가동도 멈췄다고 합니다. 이 공장을 활용해서 CMO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에 실패한 바이오 업체들이 CDMO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시장 성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매출 없이 R&D에 영향을 쏟기 때문에 핵심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곧 회사의 가치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임상시험에 한 번 실패했더라도 대규모 자본을 들여서 재도전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임상을 계속하려면 안정적인 수익원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미 갖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바이오 업체들은 CDMO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관 프로스트 설리번에 따르면 글로벌 CMO 시장은 2019년 약 13조 원에서 2025년에는 약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헬릭스미스는 2023년 CDMO 사업에서 100억 원의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회사의 영업 손실 711억 중 14%를 메우는데 거치는 부분이고요. 먼저 CDMO 사업에 도전한 강스템 바이오텍, 올해 들어 CMO 계약 3건을 맺었다고 합니다. 3건 중 2건만 계약 금액을 공개했는데 이 금액을 합하면 3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회사가 지난해 냈던 손실 187억 원의 16%를 메울 수 있는 규모 부분이고요. 코롱생명과학은 CMO 사업 진출을 밝힌 2019년 한 건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이오 업체들은 차세대 의약품으로 꼽히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분야 내 영역을 특화하면 CDMO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대규모 CDMO 업체들 역시 이 시장을 눈여겨보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 뒤늦게 진입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밀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블루오션에서 이제 다시 레드오션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죠. 글로벌 시장 1위인 론자는 네덜란드 세포치료제 CDMO 기업 파마셀을 인수를 했고, 서모피션은 파테온, 브레모 바이오, 호너젠 등 3개 회사를 인수하는데 11조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금액입니다. 11조 원. 미국 카틀란트도 쿡파미카, 파라곤 바이오, 마스트셀의 인수에 나섰다고 하고요. 그럼 우리 소규모 국내 업체들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뒤처지겠죠. CDMO 업체는 고객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받아 제조, 생산하는 부분인데 이 정보에는 영업 기밀이 포함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한번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가 큰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인데 CDMO 업체 선정 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히는 이유라고 합니다. 대규모 CDMO 업체들이 전문성을 강화해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인지도가 낮은 바이오 업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CDMO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진출하는 바이오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CDMO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기존에 진행한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을 검토하기 때문에 업력이나 전문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말 그대로 핵심 파이프라인 실패에서 일단은 R&D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성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CDMO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 부분인데요. 아무튼 쉽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추구하는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에 실패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 부분이겠죠. 주식 B2 반대 매매 한 달 새 2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연중 최고치가 지금 경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B2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대출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 매매도 급증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투자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6조 6천억 원에 불과하던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13일 기준으로 25조로 3.9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정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대 매매도 큰 폭으로 늘어 투자자 손실이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 기준 일평균 반대 매매는 42억이었지만 지난달 8월 달에는 84억으로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반대 매매, 일단 신용 투자, 아무튼 본인이 만약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적절한 수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상승장이 아니죠. 전체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라서 일단은 약간 B2 부분은 일단은 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일단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조금 속상합니다. 그죠? 하지만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약간 금일 공매도 결과 부분, 예를 들어서 10월달 유럽 승인이 안 되고 11월달로 미뤄진 부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누르기 위해서 현물로 매도가 불가능하니까 공매도를 친 부분일까요? 일단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죠. 결과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타나겠죠.
네, 일단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